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인구가 69만 5천 명인데 이보다 많은 2018년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인구가 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9.4%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이라는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 추정치를 밝히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4.9%에 해당하는 국내 고령 인구가 2040년도에는 33.9%, 2067년도에는 국내 인구의 절반에 거의 해당되는 46.5%가 고령 인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고령 인구의 1위를 전망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치매 환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복합적인 인지장애와 다양한 이상행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뇌질환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진행성 질환인데요. 주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의존성 질환입니다. 치매는 디멘시에서 유래되는데요. 디, 상실, 맨스, 정신이라는 뜻이죠. 즉, 정신이 상실된 상태, 정신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치매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우둔하고 무식하다는 뜻으로 의미가 부정적입니다. 주변국가인 일본은 인지증, 대만은 실지증, 홍콩은 뇌퇴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의미로 환자를 치부하기보다는 하나의 질환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질환명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뇌를 위축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과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치매 유발 원인은 90가지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그중 많이 차지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9%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청각 손실입니다. 8%에 해당하는 중등교육 미수, 5% 흡연, 그 다음에 우울증 조기 치료 실패 시, 신체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생활습관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치매의 종류를 살펴보면 치매의 55에서 70%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두 번째로 흔한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스 치매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알코올성 치매 등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뇌와 알츠하이머 뇌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크기나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치매 뇌는 그 크기가 줄고 무게도 감소되는데요. 뇌를 잘라보면 일반인의 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뇌는 뇌실이 큰데요. 주로 대뇌피질 뿐만 아니라 백질 역시 줄어들어서 뇌실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인의 뇌와의 신경 전달과 치매 환자의 뇌의 신경 전달 능력이 다르겠지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며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명명되었는데요. 10년에서 20년에 걸쳐 뇌세포 안에 서서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엉켜붙어서 발병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뇌세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파기시키게 되지요. 혈관성 치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즉 뇌졸중이 그 원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뇌졸중을 예방하면 막을 수 있겠지요. 신경세포 안에 루이소체라는 이상단백질이 관찰되는데요. 루이소체가 뇌 겉질에 축적되면 루이소체 치매가 되고요.
이 루이소체가 중뇌 부위에 축적되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이상을 가져와서 파킨슨병 치매가 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서 몸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하는 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운동장애와 언어장애 증상을 거쳐서 파킨슨병 치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40세 이후로 첫 증상이 나타나며 50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죠. 3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 유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파킨슨 증후군으로 따로 구분하지요. 대표적인 파킨슨병 환자가 스티븐 호킨 박사인데요. 어딘가에는 루게릭이라고 되어 있던데, 루게릭병은 후천적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운동, 언어, 호흡, 사고 기능을 저하시키는 질병이고요. 호킨 박사는 파킨슨병으로 운동과 언어는 마비되지만 사고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자서전에서도 나는 루게릭이 아니라 파킨슨이라 라고 했어요.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은 운동하고는 상관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했죠. 치매 환자의 특성을 보면 심리적 특성과 행동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데요. 만성적 불쾌감을 보인다든지, 우울하거나 불안해한다든지, 또 초조해하고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극도의 피해의식에 쌓여 있다든지 증오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기억의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시간이나 계절, 장소를 분명하게 지각하지도 못하고요. 심할 경우 악화되면 가족도 몰라보지요. 치매 환자의 행동장애를 살펴보면 쉽게 분노하고 감정 기복이 커져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존심이나 오해 소지의 말을 할 경우에는 급격히 흥분하고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죠. 그 밖에도 배회라든지 망상, 또 아무 데서나 옷을 벗거나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이나 약 등을 거부하는 거부증이라든지, 또 선망 등의 행동장애를 보입니다. 여기에서 선망이라는 것은 착시라든지 환시 등을 보거나 헛소리나 잠꼬대 같은 말을 한다거나 흥분했다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할 경우 마비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치료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문제는 환자는 계속해서 급증하는데 신약 개발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라서요. 어떤 한 가지를 목표로 위해 치료하기란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또한 치매의 55에서 70%에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뇌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매의 종류, 특성, 발병 원인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된다면 치매 예방 방법과 치매 발병 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